느티나무 수호신의 이야기.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옛적 그 옛날에. 할머니, 저 느티나무는 언제부터 이 마을에 서 있었어요? 아이가 마을 어귀 큰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물었다. 해질녘 나무의 그림자는 마을 쪽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나무 아래 평상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주 오래전부터지. 저 나무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단다. 나무가 사람을 봐요? 그럼. 저 나무는 사람이었으니까. 할머니의 눈이 나무를 향했다. 바람이 불자 수백 개의 잎사귀가 부딪혀 작은 쇳소리를 냈다. 저것 봐라. 저 소리. 할머니 귀에는 지금도 갑옷 소리로 들린단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옛날, 그러니까 정말 아득한 옛날이야. 내 할머니의 또 할머니. 그때쯤 되겠구나. 이 마을엔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 봄에 씨를 뿌리면 여름에 적이 왔고 가을에 추수하려 하면 또 다른 적이 왔지. 마을의 사내들은 하나둘 전쟁터로 끌려갔어. 돌아오는 이는 점점 줄어들었단다. 그럼 마을엔 여자들하고 아이들만 남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더 위험했던 거야. 그때 한 여인이 있었어. 이름은 전해지지 않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 하지만 다들 그녀를 이렇게 불렀단다. 여장부. 그녀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어. 오빠들을 따라 산에 가서 활 쏘는 법을 익혔고 아버지 몰래 창 휘두르는 연습을 했지. 여자가 창을 들면 안 되나요? 그때는 그랬단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어. 지켜야 할 것들이 보이는 사람이었으니까. 그해 가을이었어. 마을에 남은 장정이라곤 15살 소년 둘과 한쪽 다리 저는 노인 하나뿐이었지. 그런데 저녁 무렵 산 너머에서 봉화가 올랐어. 저기 온다.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단다. 아이들은 울었고 어머니들은 떨었어.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지. 그때 여장부가 나섰어. 오늘 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냥 시간이나 벌겠습니다. 그 사이 당신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가세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 여장부는 집에서 아버지의 낡은 창을 꺼냈어. 녹슬고 무뎌진 창이었지만 그녀에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무기였단다. 그녀는 마을 어귀, 길이 갈라지는 언덕에 섰어. 등 뒤로는 불 꺼진 마을의 초가 지붕들. 앞으로는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그녀는 땅에 창을 꽂으며 중얼거렸어. 넘어서는 자는 없을 것이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이는 엿도 잊은 채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적들이 마을로 들어서려 할 때였어. 갑자기 어둠 속에서 창 하나가 날아왔어. 선두의 말이 놀라 뒤로 물러섰지. 누구냐? 대답은 없었어. 대신 또 하나의 창날이 어둠을 갈랐단다. 여장부는 싸우지 않았어. 그녀는 숲을 이용했지.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을 알았으니까.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고 어디에 돌이 깔려있고 어느 나무가 소리를 내는지 알았던 거야. 적들은 혼란에 빠졌어. 대체 몇 명이냐? 포위당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 사람이었단다. 할머니, 그 여자 정말 세구나. 힘이 센 게 아니었어. 영리했던 거지. 그리고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간절했던 거야.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으니까. 밤새 싸움은 계속됐어. 여장부의 창은 점점 무뎌졌고 몸은 상처투성이가 됐지.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적들은 드디어 물러갔단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적과 싸우느니 다른 마을을 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지. 마을은 지켜졌어. 하지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 떠올랐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언덕으로 올라왔어.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단다. 창을 땅에 꽂은 채로. 마치 마지막까지 서 있으려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울었어. 남자들이 못한 일을 한 여인이 해냈는데 그 여인은 이제 없었으니까. 할머니. 슬퍼요. 그래, 슬픈 이야기지. 하지만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온기가 실렸다. 사람들이 그녀를 묻으려고 땅을 팠는데 말이야. 땅이 이상하게 따뜻했어. 한겨울도 아닌데
마치 불을 지핀 것처럼 훈훈했단다. 아직 살아계신 건가? 아니야, 이건 다른 뭔가야. 한 노인이 손을 땅에 댔어.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지. 이 땅이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는구나.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 자리에, 그 따뜻한 땅에 정성껏 묻었어. 그리고 그 위에 돌 하나를 세웠단다. 이곳을 지킨 이라는 글만 새겨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야. 그 자리에 아무도 심지 않은 느티나무 싹이 돋아났어. 누가 심었나? 아니, 저절로 났어. 사람들은 놀라워했지. 느티나무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심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 할머니, 혹시 그 여자가? 그렇단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지. 그분이 돌아오신 거라고.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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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었어. 1년 만에 사람 키만큼 자랐고 3년이 지나자 2아름이 넘었지. 그런데 신기한 건 나무가 자라는 방향이었어. 보통 나무는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지. 네. 그런데 저 나무는 할머니가 나무를 가리켰다. 나무는 분명 비스듬했다. 마을 쪽으로 기울어진 채 마을을 감싸려는 것처럼 자랐단다. 마치 아직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로부터 몇 년 뒤 또다시 적들이 마을로 왔을 때였어. 그런데 적들이 이상하게도 마을을 못 찾는 거야. 분명 이 길로 오면 마을인데 자꾸 다른 곳으로 빠지는 거지. 이상하다. 분명 여기가 맞는데. 아까부터 계속 같은 나무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들은 결국 마을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어. 마을 사람들이 나중에 확인해보니 적들은 느티나무 주변을 맴돌기만 하다가 간 거였어. 나무가 길을 숨긴 거예요? 그렇게 믿었단다. 아직도 마을을 지키고 계신다고. 역병의 해. 더 신기한 일도 있었어. 어느 해 큰 역병이 돌았을 때였어. 이웃 마을은 사람이 반이나 죽어나갔는데 이 마을은 이상하게 피해가 적었지. 왜였을까? 역병이 퍼질 때 마을 사람들이 느티나무 아래로 모였거든. 저 나무 아래가 시원하고 좋아. 여기서 쉬면 기운이 나는 것 같아. 그렇게 나무 아래서 쉰 사람들은 이상하게 병에 걸리지 않았어. 나중에 한 무당이 말했지. 저 나무에는 수호령이 깃들어 있어. 전사의 혼이 아직도 마을을 지키고 있는 거야. 재단을 마련하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느티나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 가지를 자르지도 않았고 나무 주변을 깨끗이 정리했지. 그리고 정월 첫날이 되면 재단을 마련했어. 이 마을을 지켜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술 한 잔, 떡 한 시루 정갈하게 올렸단다. 이름은 부르지 않았어. 왜 이름을 안 불러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까. 그분은 이미 이름을 넘어섰거든.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분은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었어. 마을의 뿌리가 됐지. 마을의 그림자, 마을의 숨. 아이들의 놀이터. 세월이 흐르면서 나무는 더 커졌어. 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놀았고 어른들은 나무 아래서 쉬었지. 누군가 슬픈 일이 있으면 나무 아래 앉았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거든. 나무가 위로해주는 것 같아. 저분이 아직도 우릴 보살피시는 거야. 아이들이 나무 아래서 놀 때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단다. 조심해라. 저기 계신 분은 옛날에 창을 들고 싸우셨던 분이야. 지금은 땅을 들고 우릴 지키고 계시지. 할머니, 아까 갑옷 소리가 들린다고 했잖아요. 그래, 잘 들어봐라. 할머니와 아이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바람이 불자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혔다. 바스락, 쨍그랑, 샤르륵. 저게 갑옷 소리예요? 할머니 귀에는 그렇게 들린단다. 어떤 날은 창 휘두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발소리 같기도 하지.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직도 순찰 중이신 거야. 마을을 지키시느라. 전해지는 소문. 마을 밖에서도 소문이 퍼졌어. 저 마을에 신령스러운 나무가 있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던데. 역병도 막아준다더라.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단호했어. 이분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야. 지켜주시는 분이지. 함부로 대하지 마라.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도 이 이야기를 들었단다. 우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지.
몇백 년이 흘렀을까? 하지만 이야기는 끊기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었거든. 나무는 지금도 거기 서 있었고, 마을은 지금도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지금도 나무 아래서 웃고 울고 살아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단다.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내 손주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 변하지 않는 것. 하지만 할머니, 그 여자는 결국 죽은 거잖아요. 슬프지 않아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슬프지 않단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나무를 가리켰다. 저녁 해를 받아 나뭇잎들이 금빛으로 빛났다. 그분은 죽지 않으셨거든. 다만 몸을 바꾸신 거야. 더 크고 더 오래 지킬 수 있는 몸으로. 나무로요? 그래. 사람의 몸은 약하고 오래 가지 못해. 하지만 나무는 수백 년을 산단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계속 마을을 지킬 수 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어려운 것 같기도 했다. 오늘도 그 자리에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다. 할머니와 아이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뒤를 돌아보니 느티나무는 석양을 받아 마을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할머니. 응. 저 나무 정말 우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었다. 그럼 지금도 보고 계시지. 우리가 잘 사는지 안전한지. 그럼 우리도 나무를 잘 지켜야겠네요. 호호, 그렇지. 우리가 나무를 지키고 나무는 우리를 지키는 거야. 밤이 깊어갔다. 마을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저녁밥을 먹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었고 어른들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느티나무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사귀들이 흔들렸다. 어쩌면 그것은 창을 휘두르는 소리일지도. 어쩌면 그것은 괜찮다고 말하는 소리일지도. 어쩌면 그것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하는 소리일지도 몰랐다. 육신의 전사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의지는 뿌리가 되었고 싸움은 수호로 바뀌었다. 여전사는 죽지 않았다. 다만 더 넓은 몸을 얻었을 뿐이다. 그리고 오늘도 창 대신 나뭇가지를, 갑옷 대신 나무 껍질을, 전장 대신 마을 어귀를 지키며 그녀는 여전히 서 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 그녀는 영원히 마을을 지킬 것이다. 자, 이제 들어가서 자야지. 오늘 밤 꿈에 느티나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할머니, 무섭지 않을까요? 무섭긴. 그분은 우릴 지켜주시는 분인데. 오히려 꿈에서 만나면 인사 올려라. 감사합니다 하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아이는 정말 꿈을 꿨다. 큰 나무 아래 창을 든 여인이 미소 지으며 서 있는 꿈을.